내가 조금만 부지런 떨고 성실하게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아낄 수 있는데 굳이 직원을 채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커머스 사업을 1인으로 하고 있던 헤네지아입니다. 이번에 직원 채용을 하게 되면서 2명이서 하는 회사가 됐습니다. 직원 채용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직 당장은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으로 자동화와 위임을 꿈꾸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원을 채용한 이유. 사실 전 1인 기업이 굉장히 잘 맞는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도 곧잘 했지만 혼자서 계획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았어요. 인건비에 돈 나가는 것도 사실 좀 아까웠고요. 내가 조금만 부지런 떨고 성실하게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아낄 수 있는데 굳이 직원을 채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맞습니다. 저는 사실 좀 그릇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원을 채용드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내 쇼핑몰을 관리하지 못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결혼을 하고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가면은 모든 걸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디지털 노마드 삶은 한국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1년 안에 아이를 가질 계획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이탈리아와 같은 상황이 명백하게 제게 또 올 것입니다. 저는 이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뇌에도 배터리 용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CS, 발주, 채널 관리 등은 제가 마음먹으면 하루 1시간에 후딱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맞습니다. 이 일들은 매일 반복되는 업무들이었습니다. 오전에 이 일들을 처리하고 나면 뇌 용량이 100%에서 70%로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뇌 용량이 70%밖에 남지 않았다면 저에게는 최고의 효율을 뽑을 수 없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 완충된 뇌로 중요하고 창의적인 일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직원은 내가 순수익 얼마를 벌 때 채용해야 하는가? 저도 이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월 700만 원 정도 벌 때부터 직원을 언젠가는 채용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월 1,700만 원을 찍었을 때 채용했습니다. 700만 원 벌 때는 월에 1, 200만 원이 고정 지출로 되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1,700만 원 정도 버니까 그게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이 숫자적인 기준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시는 분들은 월 3, 400만 원 벌 때부터 채용하셔도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육아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투잡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더 일찍 채용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직원을 채용해서 3개월 후에 내가 무조건 내 수익을 훨씬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매출을 늘릴 수 있을 자신이 있다면 언제든 채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려고 한다기보다는 캐파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시는 게 좋겠죠? 어차피 이 사업이 나 하나를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면 그냥 고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직원 채용하면 좋은 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원분과 단순 업무 외에 마케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 시각으로만 보던 상품에 대한 시각이 직원분의 시각까지 더 확장돼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저는 결혼을 갓 한 사람이고 제 직원분은 3살짜리 아이가 있는 육아맘이신데 저는 맘카페를 해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카페 마케팅을 해야 할지 굉장히 생소하던 차에 직원분과 얘기를 나누니까 직원분은 맘카페에 대한 생리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저에게 소스와 팁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을 채용함으로써 저는 직원분께 맘카페 마케팅을 위임할 수도 있고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이건 좋은 직원이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전 운이 좋게도 첫 직원분이 적극적이고 일을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더 자유로워진다. 외부 미팅과 신규 아이템 개발에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발주 처리나 CS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니 미팅을 편하게 잡아도 되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심리적인 시간으로는 내가 할 일이 10개에서 7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고 자유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1인 기업이고 집이나 카페에서 일하기 때문에 월 고정비가 적게 나갔습니다.
직원을 고용하여 200만 원 나가는 것만으로도 제 게으름은 이제 사치가 되었습니다. 책임감이 부담이 아니라 긍정적인 활력을 줍니다. 직원이 더 많아지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설레기도 하고 직원이 많은 대표님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직원 채용 방법. 저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일하는 재택근무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을 5시간으로 잡은 이유는 CS 대응의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채용 전부터 제가 원하는 인재상이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유감함이 제가 바로 원하는 분이었습니다. 재택근무로 시간을 때우는 정도가 아닌 보람있고 부담 없는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였습니다. 제가 이타적이어서가 아니라 풀타임 잡이 아닌 파트타임을 원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유감함을 원했던 것이죠. 채용은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에 공고를 올리면 됩니다. 다만 구직자 입장에서 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대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사람을 채용하는지 글 쓰는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80명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대충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본인만의 강점을 잘 어필해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총 4명의 화상 면접을 보았고 1명을 채용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원 스타일을 염두에 두고 채용하시면 맞는 분이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택근무에 대한 니즈는 정말 많습니다. 5번째, 직원과 소통 방법. 처음 직원을 뽑으면 처음 2, 3회는 대면 미팅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업무를 처음 숙지할 때는 만나서 하는 게 서로의 시간을 아껴줍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조금 친해지기도 하고요. 직원분이 업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업무 매뉴얼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디테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전혀 가이드가 없이 구두상으로만 정보를 전달하면 직원이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저는 첫날 대면 미팅, 그 다음 주에 한 번 또 대면 미팅, 총 2회 후에는 주로 노션, 카톡 통화로만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그러다 신규 제품이 런칭하거나 새로운 마케팅 방법을 도입해야만 할 때 비정기적으로 미팅을 따로 잡죠. 매일 업무 시작과 종료 시에 직원분이 카톡으로 업무 시작합니다. 업무 종료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하루의 한 일과 저에게 할 건의사항은 차곡차곡 노션의 업무 일지에 적어서 쌓아두고 있습니다. 추후에 보면 큰 도움이 되겠죠? 직원 채용을 고려하시는 분들과 이커머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중 자동화와 위임에 관심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또한 저에게 궁금하신 점을, 이 사업을 하면서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